안녕하십니까. 2014 미리 보는 지방선거의 김종환입니다. 시티타임즈 특집 2014 미리 보는 지방선거. 지난 이 시간에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시 그리고 태안군 등 4개시 1개군의 시장 군수 출마 예상 후보자들에서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령시와 예산, 홍성, 서천, 청양군에서 2014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열심히 표밭을 누비고 있을 시장 군수 후보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을 위해서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의 최욱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14 미리 보는 지방선거 충남도 시장 군수편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령시와 예산, 홍성, 서천, 청양군을 알아볼 텐데요. 네. 지난 2013년 3월 말 현재 충청남도 통계 발표에 의하면은 보령시 인구가 10만 5,355명, 예산군이 8만 5,626명, 홍성군 8만 9,174명, 서천이 5만 8,740명, 그리고 청양군이 3만 2,10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 판세는 정당별로 보면 어떻게 먼저 예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현역 국회의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모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죠. 네. 그러나 이제 자치단체장은 지금 이제 보령하고 서천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인데 서천 같은 경우에는 나소열 현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출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령 같은 경우에는 이슈 시장이신데 지난번 새누리당과 선진당 통합 과정에서 사실은 민주당으로 방향을 튼 그런 예상외였었죠. 예상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서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년 동안 민주세가 아주 권고히 있었던 반면에 보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 현역 시장이 이제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확실히 굳히지는 못했어요. 입지를.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오히려 현역보다도 새누리당 소속의 현역이 아닌 그 후보가 좀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청양이라든지 또 예산홍성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농촌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인구 10만 5,355명의 보령시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령시장 선거는 출마 예상자들이 8명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본선만큼 치열한 예선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군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이준우 현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김동일 백낙구 전 충남도 의원이 후보 예상자로 떠올랐고요. 민주당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현 이시우 시장, 또 김기호 전 보령시장 후보, 박익규 해천대 교수가, 그리고 무소속으로 조양희 전 대천농협조합장과 임선택 방송인도 출마 대상자 물망에 오르면서 선거 열기를 달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후보군들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우 현 충남도의회 의장하고 김동일, 백낙구 전 충남도의회 의원 등이 지금 예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 이시우 시장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전 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했죠. 김기호 전 보령시장 후보, 그 다음에 박익규 해전대학교 교수가 지금 이제 있고, 또 이제 무소속으로는 조향희 대천농협조합장과 임선택 방송인도 이제 출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령시장 선거전이 다각구도로 전개될 경우 이시우 현 시장이 가장 우위를 점할 점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은 이시우 현 시장과 새누리당의 김동일 전 도의원 간의 양자 또는 무소속의 3자 구도에는 김동일 전 도의원이 우세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이 역할에 따라서 지역 민심이 흔들릴 공산이 없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 판세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이 보령 지역에서 민주세라고 하는 것은 이시우 현 시장 외에는 뭐 뚜렷한 게 없습니다. 네, 네. 지역 국회의원도 새누리당이고 또 이제 새누리당 원내 그 대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태흠 의원이.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고 중앙 정치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영향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사실은 새누리당 예선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새누리당 예선전에서 누가 이 후보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역 이시우 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현역을 제치고 다른 분이 후보로 되는 일은 아마 그렇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내의 경선인데 지금 이제 이준우 의장과 김동일 전 의원 네. 양자 간에 아마 이제 이 뭐라 할까 새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거기에서 아마 이제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보면 김동일 전 의원이 이제 그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도 뭐 정확하게 이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또 어찌 보면은 또 김태흠 의원의 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도 뭐 분석을 뭐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구도에서는 민주세가 시장이 계시지만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당 공천제가 존재를 해서 정당 공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보다는 새누리당이 앞설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다자 구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공천제가 폐지가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현 시장이 네. 아마 뭐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누리당 후보들이 막강 후보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이 보수표를 나눠 갖게 되면 또 유일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시우 현 시장이 물론 이제 공천이 없어진 마당에서도 네. 아마 진보 쪽에 또 젊은 사람들의 표를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9월로 예상되는 그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이 네.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인구 85,626명의 예산군에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이 예산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지역 정가의 관심은 여야 후보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다른 선거구와 달리 누가 공천권을 얻느냐. 예. 여기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 정당이 견고한 성처럼 지지 기반을 구축해 놨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역대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등의 표를 분석해 보더라도 지역민의 보수에 대한 성향과 기대치 갈망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공천은 바로 당선이라는 그런 공천 이꼴 당선이라는 공식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예산군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따라서 새로운 정당이 만약에 탄생해서 새로운 바람이 불러일으킨다거나 민주당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은 여당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역도 여당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도 지금 여당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여당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도 큰 이변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최승우 현 그 예산 군수의 다시 재선에 도전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분 연세가 올해 73이니까 그렇죠. 내년이 이제 7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마 연령 때문에 본인이 아마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부담감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분 말고 지금 거론되는 분이 한 3분 정도 돼요. 네. 예를 들어서 현 군수가 계시고 그 다음에 홍성예산 당협위의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선봉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의 지금 고남종
충남도의회 의원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현역인 최승우 군수가 그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지금 황선봉 그 부위원장이 가장 새누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 후보는 뭐 거의 이제 전무할 정도로 이 지역은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누가 과연 그 홍문표 의원의 마음을 사서 새누리당 후보가 되느냐가 이 지역의 가장 큰 관건이고, 또 이제 선거에 있어서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는 좀 예산과 홍성의 어떤 통합 문제가 지속적으로 그렇죠. 제기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또 이 선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또 뭐 또 다른 결과를 또 뭐 가져올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뭐 아시는 것 같이 충남도청이 예산과 홍성일 때 그 매포 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역민의 욕구도 점점 이제 뭐 도청 소재지의 주민이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그런 욕구는 많지만 의외로 후보되는 이제 거론되는 후보군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충남도청이 위치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같이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재선에 출마를 하게 됐을 경우 아마 본인의 새 확장을 위해서도 민주당 쪽에서는 누군가를 공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선전 여부와 뭐 또 이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뭐 지금은 앞서가고 있지만 지금은 독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안희정 지사의 선택에 따라서 이 지역도 민주세가 또 약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뭐 싱겁게 끝날 그런 그 선거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승우 현 군수와 황선동 새누리당 홍성예산 당협 협의회 수석 부위원장 이분들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 때 한 차례 맞붙은 그런 경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 군수는 그때 당시는 자유선제당 마크를 달고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황 부위원장은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패배를 들이켰지만 최 군수와의 표차가 1223표. 예,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요 남은 1년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고비인데 최 군수의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대에서 뭐 아직 뚜렷하게 의사표시를 안 하고 반반이라는 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73살이라는 그런 고령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역 판세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새누리 독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역이 이제 이 충남도청이 경계에 위치를 하게 때문에 과연 안희정 지사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지사에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큰 정치를 위해서 중앙으로 갈 것이냐, 이 판단 여부에 따라서 이 지역도 조금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구 89,174명의 홍성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충남도청과 교육청 또 충남지방경찰청이 이곳 홍성으로 이전하면서 내포 시대가 열렸고 홍성군은 도청 소재지답게 현재 자천 타천에 의해서 홍성군수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9명씩이나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석환 현 군수와 김원진 홍성군 의회 의원, 오백은 전 충남도 의원, 오석범 홍성군 의회 의원, 또 한기권 전 한나라당 예상홍성 당협위원장이 거론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용일 전 군수 후보 그리고 무소속으로 군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민주당에 입당했던 이두원 현 홍성군 의원이 뛰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이분들은 뭐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제 현역 의원이고 뭐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이분들 중에서 좀 뛰어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뭐 안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평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된 김석환 현 군수는 최근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주민들과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년에 재도전하지 않겠느냐 이제 하고 있지만은
김군순 당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선진당으로 당선돼서 기존 새누리당 세력과 세력 다툼을 지금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자유선진당의 새누리당과 통합을 했다고 그러지만 서로 그렇게 매끄럽진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재선의 쟁점이 될 것으로 지역정가에서는 예상되고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면에서도 어떤 면에서 한기권 한나라당 예산홍석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홍문표 의원의 그 지역에 내려올 때마다 지근에서 보자 하면서 친근감을 과시하고 있기 예. 때문에 이분에 대한 것도 조금은 이제 지역에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판세 분석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자천 다천으로 지금 한 뭐 10여 분 정도가 네네.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이 지역의 핵심은 이제 내포 신도시 내에 도청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청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농촌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도시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히 이 지역이 보수 지역에 속했었는데 아마 이제 도시 형태로 가게 되면 보수에서 이제 진보 쪽으로 선회하는 그런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뭐 완전히 없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석환 그 군수가 인기가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분의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은 원적이 선진당이라는 그렇죠. 게 조금은 걸리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새누리당의 홍문표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최헌병 전 군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데 새누리당으로 할 것인지 민주당으로 할 것인지 아직 선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정당 공천제 하에서 그분의 움직임도 저는 이제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김석환 군수의 현재 인기가 뭐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당 공천을 하든 안 하든 아마 현역이 좀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네. 58,74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서천군에 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민선 6기 서천구수 선거 네. 한마디로 무주공산이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나소열 군수가 계속 재임 3기 제한 규정에 따라서 더 이상 군수 선거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내리 3번 연속 단선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 4, 12, 12년 동안 예. 한 차례 이변을 허락하지 않았을 정도로 입지가 견고했는데 그만큼 서천 군수 선거에 나섰던 대항마들은 선거 때마다 낙선의 구배를 마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무주공산이 된 서천 군수의 선거전은 초반부터 네. 지금 뭐 뚜렷한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과열 양상을 띌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나소열 군수의 철옹성에 도전했던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계속 낙마를 해다 이번만은 꼭 그 고짓 하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지 거론되는 후보군이 10여 명에 이르는데 네. 선거를 통해서 인지도를 쌓는 인물만이 이 정도고 정당의 관점에서 선거 구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김기용 서천수협조합장하고요. 네. 노박래 전 충남도 공보관, 박용조 충남교통연수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또 두 번의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입지가 좁아진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나군수가 빠져나간 자리를 시행착오 없이 메울 만한 인물을 찾아내는 게 이제 관건인데 현재는 이덕구 서천군 기획감사실장하고 조희환 도의원, 전익현 서천군의회 부의장 등이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분들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여기가 지금 무주공산이면서도 조금 혼전이 예상되는 지역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년 동안 나소열 군수가 장악을 했던 그런 지역이죠. 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12년 동안 선거 때마다 고배를 마셨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출마자들을 이렇게 예상자들을 보게 되면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 나소열 군수 밑에서 사실은 이제 뭐 정치 수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행정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같이 파트너십으로 정치를 했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소열의 사람들이다. 네.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소열 군수의 영향력이 이제 상당히 뭐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제 계속 붙어갖고 떨어지신 분들도 있죠. 특히 이제 노방래 전 그 충남도의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붙어갖고 2번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상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오도 더 크게 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현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노방래 전 공보관은 나서열 서청 군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표를 가장 많이 흡수한 곳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서천에서 탄탄한 지지세를 자랑하는 나군수 지지자들의 표의 향방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어떤 면에서는 곧 서천 군수 예상 출마자에 대한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의 판세 분석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제 노방래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네. 지난 그 대선과 총선 과정 속에서 이 서천군의 선거 판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진보에서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가진 후보에게 좀 많은 표가 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이 노방래 후보가 이제 2번 연속해서 워낙 이제 초롱성 같았던 나소열 군수와 붙어서 낙마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정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이제 선거 전에 돌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뭐 나소열 군수를 지지하신 분이 노방래 쪽으로 제일 많이 지금 뭐 이렇게 지지율 사이를 나오고 있지만 그건 이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준이 노방래밖에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지금 이제 그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소열과 가장 가까이에서 붙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팩트가 강한 분이 이제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이 인지도 측면에서 그분이 이제 그분을 선택한 분들이 아마 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이제 정당 공천 하에서 만약에 선거가 또 치러지게 된다면 그때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소열 군수를 지지했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 또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 나소열 군수가 나간 자리에 무주공산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그랬더니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노방래밖에 없으니까 이름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뭐 지지하는 측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청양군은요 인구가 32,105명으로 충남도 내에서 군세가 가장 약한 곳으로 이석화 현 군수의 재도전에 맞서서 7명의 도전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 청양군수 선거는 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들이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데요.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으로는 이석화 현 군수와 황인석 민주당 부여청양 지역위원장, 이희경 전 충남도 농수산국장, 복철규 전 충남도 감사관, 이명환 현 군의원, 김의환 전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유병원 전 논산부시장, 한덕희 베리타스 아카데미 원장 등 어쨌든 뭐 정치인 비정치인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새누리당에 입당을 만약에 했을 경우 변수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청양이 아니냐. 그 다음에 민주당 부여 청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인석 위원장, 뭐 이분은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한 그런 경력도 있기 때문에 이분 또한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닐 것이고, 이 안철수 신당 창당 등의 변수에 의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을 한번 분석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새누리당은 이석화 현 군수가 입지가 워낙 뭐 탄탄하기 때문에 네. 뭐 거론되는 분들도 뭐 막강하잖아요. 예,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산세가 좋기 때문에 인물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현 군수의 그 지금 이게 독주하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여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약 한 80% 가까운 지지를 받은 분이 이제 이완구 국회의원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완구 국회의원이 손들어준 후보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공천 즉 제가 볼 때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완구 지사와 붙어서 네. 물론 낙방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급은 국회의원급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민주당 또 그 진보에 대한 그런 지역의 뭐라 그럴까 지지가 네. 약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뭐 급은 국회의원급 후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에 대한 지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 청양군수 선거는 황인석 위원장하고요, 한덕희 학원장을 제외한 7명 후보가 모두 청양중고등학교 출신으로 네. 선후배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군수하고 이전 국장, 복전 감사관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면서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향후 공천 경합과 이 본선에서의 경쟁 관계가 이 선거에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판세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석화 군수가 이제 가장 유력한 고지에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이 작고 사실은 또 같은 그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느냐가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저는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완구의 마음을 얻느냐, 이것이 이제 내년 선거에 아주 키를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뭐 안철수 신당이 탄생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완구가 버티고 있는 청양에서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성공한 이완구 지사 그 국회의원의 그 마음이 과연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네요. 자, 2014 미리 보는 지방선거, 오늘은 충남시장 군수편 두 번째 시간으로 보령시와 예산, 홍성, 서천, 청양군을 알아봤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총평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이 지역은 뭐 적절하게 그러니까 민주세가 강한 지역도 있고 또 새누리당세가 강한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충남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충남에서 민주가 강한 곳이 유일하게 서천하고 보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 또 새누리당이 가장 강한 지역이 되면 청양, 예산, 뭐 홍성 뭐 이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상반된 건데 그래서 충남 선거를 함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선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잘 살펴본다면 내년 그 충남에서의 지방선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충남도 기초단체장 선거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에 선진당과 합당하면서 기초단체 지방 권력 대부분을 찾은 새누리당이 이 같은 강세를 이어갈지 정치적 유동성으로 인한 변수가 나타날지 여부에 관심이 몰려지고 있고요. 따라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점검을 해봤던 이 지역에 따라서 충청권의 그 판세, 선거 판세가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원장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여러분들 절대 기권하시지 말고 많은 관심 갖고 정말로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신 다음에 표심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티타임즈 특집 2014 미리 보는 지방선거, 오늘은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의 최우태 원장님을 모시고 충남 보령시와 예산군, 홍성군, 서천군, 청양군 편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